후보 토론회 때 이분이 나오셨으면 또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또 관전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노 대표께서도 지켜보셨죠? TV를? 예. 네. 현장도 가서 또 격려도 하고 또 TV를 통해 지켜도 봤습니다. 네. TV 토론 후에 네티즌 반응을 보니까 무슨 반상회냐 이게. 그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고, 그런대로 좀, 열띤 공방이 오가서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에 기계식으로 이렇게, 문답형으로 토론해 왔던 방식보다는 네. 훨씬 좀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네. 저는 이 자유로운 토론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번 1차 토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룰을 갖다가 이게 열어놓았거든요. 네, 그렇죠. 규제 없이 이제 큰 주제 2개를 가지고 각각 45분씩 이제 마음대로 토론하도록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깊이도 없고, 오히려 저는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토론 방식 자체는 좀 좋은 토론 방식인데, 네. 2명이 할 때 이 토론 방식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5명이 하다 보니까, 5명이 서로 다 총을 빼들고, 다, 나머지 4명을 해서 다 쏘는 형국이어서, 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지러운 상황이, 그래서 이 토론 방식도 한번 평가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지금 노 의원께서 얘기한 거와 좀 공감하는 바인데, 이 고품격 토론이 좀 되기 힘들었고, 상당히 좀 중구난방이었다. 이렇게 좀, 저도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잘한 후보, 못한 후보, 최고의 후보, 최악의 후보를 좀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랬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된 게 아닌가.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양강으로 보도를 해왔거든요. 네. 이번 선거를 양강 구도로 보도해왔는데, 어제 서로를 보면 양강 구도가 아니라 1강 1중 3약이다. 1강 1중 3약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공격을 제일 많이 당했지만, 네. 역으로 보자면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함으로써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좀 증명해 보인,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선방을 한 것 같고, 또, 공격수로는 이제, 심상정 후보.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이제 실력을 많이 이렇게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됩니다. 최악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최악의 후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입니까? 예, 본인 원래 실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너무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소외당하고 시간도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냥 한담이나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설거지 발언이죠. 일종의 여자만 집안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이제 공방에 오가다가 심상정 후보께서 스트롱맨이 아니고 나이롱맨이다.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런 또 지적도 하긴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볼 땐 그런 발언은 정말 자격 상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이 이제 어느 당이든 어느 정파든 대선 후보 나와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후보 자격 제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께서는 문재인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당히 각을 세우셨는데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이런 또 서운함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부분 비판했으면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논란 같은 거는 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다른 어떤 새누리 출신 후보들, 네. 과거 구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미처 시간 배분이 그렇게 좀 안 됐던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적폐와 관련해서도 지난 10년, 노무현, 김대중 10년보다는 좀 이명박 박근혜 10년, 최근의 네. 10년에 더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역시도 네. 뭐 시간 배분 이야기 한 번 발언하면 뭐 발언 시간이 반이 지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아쉬움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탠딩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후보들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뭐 제자리에 서서 하는 게 무슨 스탠딩 토론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는 무릎이 아프더라 체력장 테스트도 아니고 뭐 심상정 후보도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큰 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고 좀 그러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좀 역동성이 좀 떨어져서 좀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그런 큰 의미를 사실 느끼지는 못했어요 유권자들이. 예, 근데 다른 나라에서 대선 그 토론하는 거 보면은 네. 두 명이 서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좀 오가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근데 5명이 오가면은요, 이게 완전 뭐 시장판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 토론 한 것 자체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과거의 좀 기계적인 방식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토론의 밀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5명이 할 때는 오히려 지난번 첫 번째 방식이 좀 더 나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 아니냐는 그런 또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뭐 심 후보도 그랬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선 이상 뭐 결승점까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문 후보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간 것과 완주 문제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요. 네. 저희들은 그걸 넘어서서 이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권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네. 심상정 후보 같은 분들이 이제 득표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레이스 완주 여부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네. 어느 정도 더 이 진보적 가치 또 진보적 정책의 우위성을 갖다가 좀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1강 뭐 1중 3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토론회 말고 전체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막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후보들 간의 어떤 이 대립 구도로서의 이 판세는 이미 굳혀졌다고 보고요. 네. 이것이 이제 막판에 변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이른바 보수 대연합. 네. 모든 이제 범보수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대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판세는 흔들릴 수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동시에 다 사퇴하는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런 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또 관심 가는 게 이제 제3지대 예전 후보들의 어떤 행보인데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일전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노동장관에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을 앉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노동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상정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는데 노회찬 장관을 알선하면은 노회찬 의원에게 노동장관에 대한 나중에 이제 통합정부 뭐 연대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심상정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한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예, 저에게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말씀을 나온 김에 이제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네.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는 정권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5월 9일 그날 당일부터 5월 9일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이제 그 운영해 나갈 것인지. 네. 국정 운영에서 뭐 어떤 세력과 어떻게 그 좀 협치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정부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상세한 안을 5월 9일 이전에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토론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서 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네. 향후에 어떤 몇 차례 토론이 이제 3차례도 남았기 때문에 네. 그 토론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개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다들 이제 내년까지 개헌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전국 운영의 방향, 방식, 내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네.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서 뭐 앞서고 있다는 걸 증명한 토론회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쪽에 약간 이제 방점을 좀 찍어주셨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국민의당은 좀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제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노회찬 의원을 상당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요, 국민의당에서 저를 미워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네. 저는, 정의당 소속으로서, 네. 당연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세력을 제일 많이 비판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과거에 또 이렇게 집권한 경험이 있는 쪽을 그 다음으로 차등해서 비판하는 거고, 그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국민의당이 사드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워낙 보여왔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많이 언급을 한 거죠. 네. 제가 많이 때린 것이 아니라 그 안철수 후보 쪽이 매를 더 많이 번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뭐 안철수 후보가 재수 아니고 삼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뭐 국민의당 쪽에서 포지션 자체가 네. 저는 사실 진보 진영인데 포지션 자체가 진보 한편으로는 왼손으로는 진보 손을 잡으면서 오른편으로는 보수를 또 최대한 많이 껴안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제 그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어떻게 뭐 1차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1차 때는 워낙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것이 표정에 역력히 드러났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나아졌지만은 네. 나아졌지만은 좀 토론에서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뜻을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하거나 상대의 허점을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고춧가루 뿌리는 정도였지 않았는가.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면모 또 새로운 비전의 발견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서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얘기 잠깐 했었는데 홍석현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가 분위기가 좋다. 이대로라면 안철수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밖에 계신 뭐 원로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관전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글쎄요, 뭐, 다 그분들이 판단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뭐, 누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어떤 정부가 탄생해내고 또, 누가 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최저임금 10,000원을 인상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2022년까지 인상한다는 거는 뭐 그냥 둬도 인상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심상정 후보가 공격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좀 뭐 안철수 후보가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이제 그만큼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한 것일 텐데. 네. 지난 이제 뭐 10년간의 어떤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갖다가 적용해 보면은.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동적으로 2022년 이전에, 최저임금 10,000원이 도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공약이라면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공약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심 후보가 방송기자클럽에서 토론회죠. 거기서 이제 귀족 노조 문제, 대기업 노조 문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뭐 기업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다 잘 된다 이런 어떤 믿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지금은 좀 깨진 상태고요. 그리고 대기업 노조나 이런 노조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그런 노조들이 잘 되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귀족 노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하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한 기업 내에서 고임금을 받는 그런 정규직 노동자와
이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정규직 노조의 책임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일까지 잘했다고 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더 양보를 할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완전히 다른 두 기업, 큰 하나의 기업과 또 작은 하나의 기업, 사정적으로 다 다른 기업, 그간의 격차도 지금 무시 못할 격차가 있거든요. 네. 이 격차와 관련해서 대기업 노조가 책임을 질 방법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뭐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 거니까. 공유자를 갖다가 쓴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배분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더 큰 스케일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심 후보는 어제 이제 대기업 노조를 뭐 당선된다면 대기업 노조를 뭐 설득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죠. 대기업 노조가 앞으로 더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가 뭐 문재인 후보 향해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문재인 후보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아니 국방부서의 주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동시에 그런 이제 국방부를 갖다가 지휘 통솔하는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정상회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군사적으로는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도 하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정상회담 하는데 당신 만나자마자 당신 주적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후보가 네. 답변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유승민 후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 양면성이 있는 군에서는 거니까요. 기적으로 북한군을 삼고 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걸 또 뛰어넘은 외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정부죠. 네. 그걸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남북관계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신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자리에 서서 하는 게 무슨 스탠딩 토론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는 무릎이 아프더라 체력장 테스트도 아니고 심상정 후보도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큰 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고 좀 그러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좀 역동성이 좀 떨어져서 좀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그런 큰 의미를 사실 느끼지는 못했어요 유권자들이. 예, 근데 다른 나라에서 대선 토론하는 거 보면은 네. 두 명이 서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좀 오가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근데 5명이 오가면은 이게 완전 시장판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 토론 한 것 자체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과거의 좀 기계적인 방식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토론의 밀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5명이 할 때는 오히려 지난번 첫 번째 방식이 좀 더 나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 아니냐는 그런 또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심 후보도 그랬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선 이상 결승점까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문 후보에 대해서 공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후보 자격 제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께서는 문재인 대표한테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당히 각을 세우셨는데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이런 또 서운함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부분 비판했으면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논란 같은 거는 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다른 어떤 새누리 출신 후보들, 네. 과거 구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미처 시간 배분이 그렇게 좀 안 됐던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적폐와 관련해서도 지난 10년 노무현 김대중 10년보다는 좀 이명박 박근혜 10년, 최근의 10년에 더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역시도 네. 시간 배분이라는 게 한 번 발언하면 발언 시간에 반이 지나가고 하니까 네.
그런 아쉬움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탠딩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후보들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감을 발표했는데 후보 토론회 때 이분이 나오셨으면 또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또 관전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노 대표께서도 지켜보셨죠? TV를? 예. 네. 현장도 가서 또 격려도 하고 또 TV를 통해 지켜도 봤습니다. 네. TV 토론 후에 네티즌 반응을 보니까 무슨 반상회냐 이게. 그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고, 그런대로 좀, 열띤 공방이 오가서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에 기계식으로 이렇게 문답형으로 토론해 왔던 방식보다는 네. 훨씬 좀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네. 저는 이 자유로운 토론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번 1차 토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룰을 갖다가 이게 열어놓았거든요. 네, 그렇죠. 규제 없이 이제 큰 주제 두 개를 가지고 각각 45분씩 이제 마음대로 토론하도록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역으로 보자면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함으로써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좀 증명해 보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선방을 한 것 같고 또 공격수로는 이제 심상정 후보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 실력을 많이 이렇게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됩니다. 최악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최악의 후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입니까? 예, 본인 원래 실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너무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소외당하고 시간도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냥 한담이나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설거지 발언이죠. 일종의 여자만 집안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이제 공방에 오가다가 심상정 후보께서 스트롱맨이 아니고 나이롱맨이다.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런 또 지적도 하긴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발언은 정말 자격 상실의 발언입니다. 네.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이 이제 어느 당이든 어느 정파든 그 대선 후보를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깊이도 없고 오히려 정말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토론 방식 자체는 좀 좋은 토론 방식인데 네. 두 명이 할 때 이 토론 방식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5명이 하다 보니까 5명이 서로 다 총을 빼들고 다 나머지 4명을 해서 다 쏘는 형국이어서 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지러운 상황이 그래서 이 토론 방식도 한번 평가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지금 노 의원께서 얘기한 거와 좀 공감하는 바인데 이 고품격 토론이 좀 되기 힘들었고 상당히 좀 중구난방이었다 이렇게 좀 저도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잘한 후보, 못한 후보, 최고의 후보, 최악의 후보를 좀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랬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된 게 아닌가.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양강으로 보도를 해왔거든요. 네. 이번 선거를 양강 구도로 보도해왔는데, 어제 서로를 보면 양강 구도가 아니라 1강 1중 3약이다. 1강 1중 3약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공격을 제일 많이 당했지만, 네.